사람들은 아빠가 보험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 계획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실제 아빠는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김상만 씨가 근무하신 거 맞죠? 3년 조금 넘었을걸요? 소문 보면 사망보험금 엄청나게 드러났다. 애는 지금 사망보험 하나도 안 나와요. 보험은 15세 이상이 돼야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기들은 사망보험금 자체가 없답니다. 게다가 아빠는 주원이 앞으로 사망보험을 들어놓지도 않았는데요. 참 소문이 끝이 없어요. 하나 이렇게 이제 뭐 소문이 사라지게끔 해놓으면은 다른 게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고요. 어떻게 사람은 정신병자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걸레를 만들어 놓는지. 이를 악물면서도 애써 분노를 참는 엄마. 참아내는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더 아파 보이는데요. 며칠 뒤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부에게 또 한 번 큰일이 벌어졌다는데요. 끔찍한 소문에도 강하게 버텨왔던 엄마인데 지금 그녀는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피가 조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오후에 병원에 왔었거든요. 자연유산. 엄마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있었답니다. 주원이가 떠난 뒤 찾아온 생명.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엄만 잔인한 소문 앞에서도 내내 참아왔던 겁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아이를 둘이나 잃은 엄마에게 대체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예정일이 4월 10일이거든요. 주원이가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을 한 게 4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거의 이제 1년 만에 돌아온, 그러니까 주원이가 다시 돌아오는 아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특별했죠. 사실 주원이의 죽음은 여전히 의문투성입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강하게 흔든 것 때문에 뇌사 상태가 됐다는 의견도 100% 정확한 건 아닌데요. 주원이가 뇌사에 빠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의 사인이 명확해지면 잔인한 소문을 잠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소문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건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입니다. 언제예요? 영유아 건강검진 받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이게? 네. 그날 아침 엄마는 주원이를 안고 외출을 했는데요. 아이의 건강검진을 위해서였습니다. 주원이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모유수유를 하고 10시 15분, 20분 그 정도 그 사이에 제가 어린이집에 등원시켰거든요. 주원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뒤 큰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는 엄마. 그런데 엄마가 목욕탕에 가 있는 동안 주원이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지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일이 벌어진 건데요. 나갔다 오니까 문을 열자마자 이미 전화기에 불이 나 있는 거예요. 애기 아빠가 우리 애기가 지금 병원에 와 있다고. 병원에 실려간 주원이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기를 앉자마자 바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실시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던 주원이는 멀쩡했는데 119 대원의 품에선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주원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도 그 원인의 의문을 갖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걸 만약에 떨어뜨려가지고 그 정도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한 것 같으면 멍이 뒤라도 들어야 되고. 아이의 머리에 멍이나 상처가 없으니 가해자가 없는 거랍니다. 하필 어린이집 내부엔 CCTV도 없었는데요. 뇌출혈이 나는데 외상이 왜 발생할 수 있지요? 가만히 있는데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뇌출혈이라는. 경찰은 아이가 돌연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아이를 세게 흔들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주원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깨끗하다고. 경찰의 수사 내용을 전문가도 동의할까요?
CT 소견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앞쪽에 이 이마 쪽에